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범 내려온다님께서 범 내려온다요. 이야기 시기 때는 일단은 1984년에서 1985년대에 있었던 일이고요. 일은 이제 저와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주수 형님, 건희 형님을 하고 있습니다. 건희 형님의 실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형님이 이야기를 처음 하신 게 작년에 저희 가평 놀러 갔었을 때 무서운 얘기 한번 할까 해서 내가 실제 있었던 일을 한번 이야기해 줄게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 되게 어릴 때 일인데도 엄청 선명하게 기억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40년 전 형님이 6에서 7살 때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이 형님께서 못 사는 편은 아니고 정말 잘 사는 집에 속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잘 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집에 마당도 있었고 아무래도 뭐 마당 앞에 철봉도 두고 그도 두고 넓은 집에서 살고 계셨는데 당시에 아버지께서 화초랑 나무 키우는 것에 취미를 점점점 드시다 보니까 마당이 조금 더 넓은 집을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굳이 뭐 지금 집을 냅두고 또 이사를 가야 되나 하지만 아버지가 점점 키우는 것에 더 욕심을 내시다 보니까 어머니랑 백방으로 부동산을 들락거리면서 이리저리 집을 알아보셨고 한참 그렇게 집을 알아보시다가 주변 시세 대비 가격에 나온 거진 100평 이르는 단독주택을 알게 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집을 보고 나셨는데 그때 딱 보자마자 아이 집이다. 이 집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 집 구조가 대충 엄청 넓은 마당이 있었고 그 마당에 푸른 잔디도 깔려 있고 그리고 주택은 방 3칸에 넓은 응접실이랑 거실이 구성되어 있던 집이다 보니까 마음에 드셨다 하더라고요. 원래 또 제사도 많은 집이다 보니까 응접실 넓으면은 또 좋지 약간 이런 느낌이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바로 계약을 하려는 기세였지만 또 이 계약을 하기 전에 이 형님의 친할머니께 어머님이 직접 전락을 하셔서 아이 집을 몇 번 지금 이렇게 집을 받고 어디 몇 번지에 어디에 어디 집이다. 뭐 집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상세하게 되게 설명을 해 주셨대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친할머니 분이 원래 천주교 신자시면서 미신은 잘 안 믿는 분인데 며칠 후에 다시 친할머니가 연락을 하셨대요. 어머니에게.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친할머니 말씀으로는 그 집은 북향이라서 해가 잘 안 든다. 집이 음산하고 풍수질상 기가 빠지는 질이어서 그 집은 안 된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집에 귀신이 쉬었다고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집으로 거의 갈 생각이다 보니까 들떠가지고 하려는데 갑자기 이렇게 초를 치셔버렸잖아요. 주고 아니 왜 어머니는 뜬금없이 이렇게 표를 치고 그러냐.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 그리고 풍수진리는 내가 잘 살면 상관없고 지꺼 뭐 별로 신경 안 쓴다. 괜찮다. 마당이 넓은 거 이런 거 다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친할머니도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그럼 너네 알아서 그냥 이사 가서 살아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형님 내가 알아봤던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막내랑 셋째 고모가 서울에 취직을 하시면서 이 집에 상경을 같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님, 그리고 형님의 누나, 막내 고모, 셋째 고모, 이렇게 6명이 거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대요. 마당으로 큼지막한 식탁도 가지고 나와가지고 불집 펴서 고기도 구워 먹고 아버지가 취미 자체가 나무를 가꾸고 화단을 가꾸는 게 취미시다 보니까 뭐 소나무까지 이렇게 쫙 한 39로는 정말 심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청 넓었대요. 그래서 다시 마당에 뭐 철봉도 받고도 받고 이제 마음껏 뛰어놓는 자식들은 또 부모님이 바라보시면서 엄청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는 거죠. 그때 형님 말씀으로는 정말 남들보다 풍족하고 여유롭게 나를 지냈다고 기억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올 무렵쯤 거의 9월쯤이었다고 하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6살 검이었던 형님은 거실에 엎드려서 그림을 그리고 계셨고, 그리고 그 바로 뒤편에는 부엌이 있었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오실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대요. 거실이랑 주방이 거의 연결돼 있다 보니까 형님 뒤편으로는 그 어머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요리를 하시는 그 형상이 보이다 보니까 어머니는 요리하시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림 그리다가 뒤에서 붕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형님이 딱 그 소리 들었을 때 직감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느낌이 들었었고, 순간이 느낌 때문에 놀랬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못 돌아봤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순간. 근데 아까 어머님께서 뒤에서 요리를 준비하신다 하셨잖아요. 도마를 두드리고 있던 채소 다 듣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무언가의 물건이 같이 엎질러지는 소리 딱 함께 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쓰러졌다라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지니까 어린 나이에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봤는데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 계신 거예요. 예상했던 대로. 근데 여기서 형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도 소름 돋았대요. 어머니가 쓰러지고 계셨는데 그 어머니의 눈은 초점이 없었지만 눈빛이 굉장히 섬뜩 자기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 형님은 엄마 일어나라고 막 흔드는데 어머니는 계속 뜬으로 누워 계시고 미동이 없으시니까 너무 무서워서 옆집에 뛰어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옆집 이웃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옆집 어머니를 약간 간단하게 종이 엄마라고 외치면은 종이 어머니, 저희 어머니 쓰러졌다고 저 한 번만 도와달라고 어린 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이 어머니는 손에 고무장갑도 못 먹고 형님 내 집으로 뛰쳐들어가서 사람의 위기의 순간에 큰 힘을 낸다고 그 쓰러지신 어머니를 어떻게 등에 들고서는 근처 병원에 막 뛰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때도 형님이 소름도 나더라고요. 분명 등에 어머니가 이렇게 엎어져 있는데 그때도 그 눈에 의식은 없지만 그 충혈된 눈으로 자기를 계속 정면으로 보고 있었대요. 계속 자기를 마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분명 나를 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눈빛이 그렇게 무서워서 지금도 기억을 하셨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도착을 하셨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약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요, 병원에서는 저흰 도저히 모르겠다. 아무래도 큰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다 해서 앰뷸런스를 부르고 근처에 있던 대학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게 돼요. 근데 그 병원에 가서도 검사를 한참 하는데도 병명을 도대체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형님은 원인도 모르고 어머니는 쓰러져 계시고 아버지도 의문을 모르고 결국에는 누나만 끌어안고 같이 한참을 울다가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씀이 과로로 일단은 입원을 시키자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과로라는 말이 전혀 자기는 납득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집에서 전업주부로 계시면서 그렇게 무리를 한 일을 하신 게 없는데 하다못해 낮에 집안 청소나 반찬거리 정도 하시고 취미가 자수이신 분이다 보니까 전혀 관로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어머님이 의식을 차리시고 이렇게 병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생활하시다 퇴원을 하셨대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셨는데 어머니께서 그때 집에 돌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분명 뭔가 있다라고 한마디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아버지가 여쭤보니까 그때 쓰러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얗게 머리가 비워진 상태로 쓰러지고 그 뒤로도 계속 느낌이 안 좋았다, 안 좋았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누구 하나가 느낌이 안 좋다라는 말 하기에는 사람들이 다 안 믿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고모도 자기도 누나도 모두 그 말을 그냥 안 듣고 그냥 몸이 허하고 몸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났는데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한 며칠 뒤쯤 그날도 똑같이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버지 오실 저녁상을 차리고 계셨고 형님은 거실에서 놀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누가 대문을 벌컥 차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무슨 날벼락인가 싶죠. 갑자기 집을 누가 발차고 들어오니까. 근데 웬 아저씨 한 분이 엄청 다급하게 들어오셨는데 그 아저씨 등에 업힌 사람이 형님 누나였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누나가 막 울면서 엎여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누나가 이 일이 있기 며칠 전부터 조금씩 피부에 다리에 반점 같은 게 살짝 올라왔었다고 했었대요. 약간 수도한 환자처럼. 그게 다리 전체로 퍼져서 점점 열이 끓었고 이게 학교에서도 몸이 안 좋아서 일찍 끝나고 오는 길이었는데 결국에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길거리에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저씨는 쌀집 아저씨였고 쌀집 아저씨는 집 앞에 쓰러진 누나를 업고서는 막 뛰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누나를 데리고 또 병원에 가게 된 거죠. 몸에 이상한 반점이 나고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애가 쓰러지니까 그래서 또 동네 큰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또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이 또 결국에는 앰뷸런스를 타고 대학병원에 가서 계속 검사를 받고 하는데 도저히 원인을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도대체 병원에서 뭘 보는 거냐고. 애가 아파가지고 열이 끌고 올라왔으니까 쓰러진 건데. 하지만 아무리 검사를 해도 원인이 안 나오는 거를 어떡하십니까? 아버님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입원은 시켜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약진이라는 병면을 붙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약진이 약을 잘못 먹어서 올라오는 부작용이라고 하는데 형님은 이것도 이해가 안 갔대요. 왜냐하면은 자기네 누나는 약이 너무 쓰다 보니까 한약 한 방울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고 감기도 한 번도 안 걸린 사람한테 무슨 말도 안 되는 병명을 갖다 붙이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대체 누나 보고 뭐 먹었냐, 뭐 했냐 물어봐도 누나는 먹은 게 없다 하고 원인 모르게 또 며칠 동안 입원을 했다가 어영부영 그렇게 형님 누나분이 퇴원을 했다고 했었대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또 누나마저도 그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 분명 집에 뭐가 있다라고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누나가 퇴원을 하시고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추측을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집에 귀신이 쉬었다고 결국에는 이제 어머니도 살짝 인정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이 말은 또 가족들은 안 믿죠. 귀신이 어디냐. 그냥 이거는 누나가 진짜 아픈 거였고 엄마가 아픈 거였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그렇게 또 흐지부지 날이 흘렀고 그때 처음에 아까 할머니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 시기 때 또 안 좋게 가난한 판정을 받으시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실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 어른들은 관리처럼 이제 큰아들 집에서 부모님 거기서 돌아가신다고 인생을 정리하러 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님 집에 할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앞에 엄마 사건도 있었고 누나 사건도 있었는데 할머니까지 들어오시니까 집이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다들 예민한 상황이었죠.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달그락 소리를 내면은 불안하니까 고모든 아니면 엄마든 다 뛰어 올라가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 곁에서 이제 형님이 책을 읽고 계시다가 할머니가 갑자기 형님 팔을 잡더니만 좀 이상하다. 가서 늘어온나.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앞에 어머니 아버지가 오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갈 때 됐다라는 말을 뱉으시려고 하시는 건지 이렇게 마음을 준비를 하시고 오셨는데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게 꿈에 돌아가신 이모님이 자꾸 나온다라고 천말을 하셨대요. 그래서 꿈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했더니만 그 이모님이라는 분이 자꾸 자기를 같이 가자고 설득을 했고 할머니께서는 싫다고 하시는데 그 꿈에서도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자꾸 점점 따라가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통을 할머니가 꿈속에 참고 다음에 부르면은 같이 갈 거니까 그때 준비해 놓으라고 그렇게 꿈에서 말씀을 하시고 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는 그냥 할머니께서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헛보이는 거니까 그러지 말라, 괜찮다, 이렇게 달리셨대요. 알았다 하고서는 다음날 또 할머니가 주무시다가 갑자기 깨셔서 형님 내 어머니를 부르셨고 이때 할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분명 꿈에서 이모를 봤는데 이모가 아이들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모가 맞는데 이모가 아니라고 해서 이제 어머니는 그러면 도대체 뭘 받길래 했는데 이모의 탈을 쓴 키가 억수로 큰 여자가 자꾸 오란다 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싶은 거예요. 이게 갑자기 무슨 꿈을 꿨길래 저럴까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되게 순간 흔들릴 뻔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자기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담담하게 잘못 보신 것 같다. 괜찮다. 그러지 말라고 정신줄 잡으시고 할머니를 케어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옆에서 형님도 같이 할머니 수발을 도와드리고 그렇게 할머니 옆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이제는 이 어린 형님이 꿈을 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꿈을 꾼의 내용이 일단 풍차가 돌고 있었고 튤립이 핀 꽃밭 가운데 할머니께서 흔들은 자에서에 뜨개질 하면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키가 엄청 크고 귀도 없고 코도 없었으면서 파란 쪽도 없는 여자가 나타나서는 갑자기 할머니 머리를 잡아 채고서는 질질 끌고 왔대요, 꿈에서. 그래서 이 어린 형님이 그 여자한테 달려들어서 붙잡았는데 오히려 이제 끌려가는 할머니의 표정을 미소를 짓고 계셨고 그 키 큰 여자는 그 형님한테 눈빛 한번 주지 않고 할머니를 끌고 어디론가 버리는 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꿈에서 깨고서는 어린 나이에 그런 꿈을 꾸니까 무서워서 안방에서 어머니랑 막 뛰어가서 주무셨고 그렇게 그 꿈을 꾸고 난 일주일 뒤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서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에 어머니께서 고모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모들한테 했던 말이 너희들 빨리 얼른 피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갑자기 똥딴지잖아요. 할머니 돌아가신 지 며칠 안 됐는데 갑자기 고모 두 분한테 나가라니까. 그래서 고모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언니가 우리게 싫으니까 그냥 내쫓으려고 하는 거구나.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돼가지고 사실 화가 난 거예요. 왜냐면은 어머니가 집에 귀신 씌었어. 그러니까 너네 나가서 지내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진짜 저 언니도 가지가지 별 이유 돼가지고 우리 쫓아내려고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여태 다 추측이긴 하지만 어머니께서 여태 일어난 대항사고 세 가지를 노본 거예요. 자기가 쓰러졌던 거, 그리고 누나가 이상한 반전과 함께 열이 났었고 쓰러졌던 거, 그리고 이 집에 계시면서 어떻게 보면 할머니께서는 이미 시한부시긴 하셨지만 할머니께서도 돌아가셨잖아요. 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생각해 보면은 집안의 장손 눈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형님이 모든 일을 다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여자가 수모를 겪고 있는 거를 무조건 장손 앞에서 보이고 있다라는 결론을 어머니께서 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네 둘이가 위험한 일이 또 날 수도 있으니까 나가서 지내라. 이렇게 했지만 막내 고모는 그래도 좀 이해한다 하고 쿨한 척 하면서 친구 집으로 나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셋째 고모는 콧방도 안 끼고 아, 난 안 나갈 거라고 하면서 그냥 방에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그 사이에 집을 일단 부동산에 먼저 내놓으셨고, 예, 그런 와중에 정말 예상을 피해하지 않고 셋째 고모가 해를 또 형님 앞에서 입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야. 예. 그래서 형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누가 계단에서 내려온 소리가 들리니까 돌아보니까 셋째 고모가 이제 내려오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내려오는 걸음걸이가 정상 걸음이 아니라 되게 좀 비틀거리듯이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거실에 자기 쪽으로 오시더니만 자기를 딱 돌아보더니만 갑자기 피를 딱 토했대요. 피를 딱 토하고서는 똑같이 어머니가 쓰러질 때처럼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계속 쓰러져 계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그때는 같이 계셨으니까 얼른 종합병원 데려가서 실어하고 치료를 하고 입원하시고 수술까지 받게 되셔서 이때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시다 보니까 중환자실에 눕고 말았대요. 그러고 나서 고모가 있었던 방을 이렇게 막 다 뒤져보니까 그때 당시 독약의 한병발병원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모가 그걸 드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어머니는 중앙실에서 고모를 막 다친 거예요.
너는 엄마 돌아가셨다고. 너 죽으면 옷 잘라고 그랬냐고. 근데 의식 차린 고모는 어머니가 그렇게 뭐라 하셔도 표정 변화가 없었대요. 무표정으로 있다가 막 한 마리 던졌다 하시더라고요. 언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그런다. 고모는 그날 자기가 왜 그 약이 자기 방에 있었는지도 그리고 자기가 그 약을 왜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난대요, 사실. 그리고 난 도대체 지금 왜 여기 누워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근데 고모도 그렇게 해를 겪으시니까 하신 말씀이 얼른 집 이사 가자. 안 되겠다. 그 말만 되풀려 하셨대요.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의 집에 있기가 되게 무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있던 여자는 모두 옆집으로 시신을 했었고, 옆집에 양해를 구해서 집이 팔릴 동안만 좀 지내겠다 해서 지내셨고, 아버지랑 형님도 같이 그 옆집 살면서 이제 일단 일상생활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또 어린 나이에 자기 원래 집에 철봉도 있고 그네도 있는데 놀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그 집 가서 놀려고 하면은 부모님이 그렇게 성을 냈대요. 나오라고 그 집에서 해당한다고?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고 한 달 정도 뒤에 그 집에 딱 팔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팔리고 나서 그 집에 한 10가구 이상 다가구 주택을 짓는다는 말을 듣게 됐고, 형님은 거기랑 아이의 거리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사 가고 몇 개월 뒤에 집에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경찰이었던 거예요. 경찰이 예전에 여기 번지 몇 동에 거주하셨던 분 맞죠? 이래가지고 아내 맞다고 저희 거기 살다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다른 들 이사 왔다 이랬는데 그 집이 지금 재개발을 하면서 땅을 파고 있는데 그 집 아래에서 관이 하나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다급하게 경찰들 전화를 받고 그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들어봤는데 예, 지방 공사를 하던 도중에 관이 나왔는데 그 관을 열어봤더니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었대요. 근데 그 손이 여자 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아무래도 일단 전에 거주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은 조서 비슷하게 쓰고 오고 어머니는 그 집에 혼자 가서 집 앞에서 일단은 전 몇 개랑 막걸리 챙겨가서 큰 절을 2번 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예상하기에는 아들과 관련된 여자한테 뭔가 수모를 당한 한깊은 여자가 귀신이 되어서의 터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 집에 오는 여자들한테 일부러 해를 장선 앞에서 입히는 것 같고 오호.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요. 아까도 형님 꿈에서도 그렇고 할머니 꿈에서도 그런 여자가 나왔다 하다 보니까 또 이게 그렇게 어머니께서 유출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 있는 그 여자 원혼이 장손 앞에서 무조건 여자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게 남아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거니 집은 그 여자의 한이 맺힌 집이 아닐까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떡하다. 예. 그래서 자기도의 일은 참 40년이 지나면은 사람이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데 잊혀지지가 않지? 이런 건 잊혀지지가 않는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살면서의 일이 가장 무서웠다고. 그때 어머니 눈빛이며 고모가 쓰러진 거면 그때 그 상황이 정말 무서웠다 하더라고요. 그런 썰을 저에게 작년이 랜턴 하나 켜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실화를 들려주셨긴 했지만 범 내려온다님께서 이렇게 전달을 잘해주시니까 저희가 재밌고 무섭게 듣는 거지. 그 썰을 제대로 전달을 못했으면 그 썰은 무서운 썰이 아니게 되는 건데, 아, 내 범 내려온다님은 말씀을 워낙 잘하시니까 믿고 듣습니다. 이제, 아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정말이에요. 예, 정말이고, 앞으로 뭐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만 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혹여나 뭐 없으셔서 못 오시더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오시겠지 하면서 또 기다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항상 이야기 들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또 쿨하신 법 내려온다는 님이셨는데 이야기해 주실 때는 다 무겁게 분위기 싹 바꾸셔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범 내려온다님 사행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또 많은 응원 댓글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범 내려온다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또 아주 섬뜩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셔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범내령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늘 범 내려온다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게 지분께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는 한번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 이야기를 최대한 또 잘 전달해 주시는 분이니까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엄려온다. 오늘 이야기가 두 가지가 되는데 주제는 밖에서 함부로 물건을 주어면 안 된다와 남이 함부로 두고 간 물건을 쓰지 말자. 이 두 가지가 아마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현민이라는 무당 아들이신 그 친구 이야기 데이. 친구가 초등학교 3학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친구가 예전에 안동의 시골 마을 쪽에서 살다 보니까 집 뒤에 야산도 있고 되게 시골이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때 또래 애들이 시골이다 보니까 산 타는 것도 좋아하고 뭐 가을까지 노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 집 뒷동산을 이렇게 좀 산을 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여름방학 때쯤에 동네 뒷산에 놀러 올라갔다가 한층로를 따라서 올라가는데 3킬로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전야산에서 놀고 약간 어떻게 보면 탐험놀이처럼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 야산 안쪽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낡은 되게 오래돼서 버려진 폐가가 하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무서운 거에 관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약간 좋아할 나이라 보니까 저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들어가 봐야겠다 하면서 또 어린 용기를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팩에 가서 안에 들어가서는 처음에는 이제 기웃기 거렸대요. 안에 좀 뭐가 있나 보고 있는데 안쪽을 보니까 그냥 엄청 오래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무너지기 직전에 그런 집
약간 특별한 거는 막 크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더 용기가 생겨 가지고서는 '아 그래 뭐 별거 없네.' 하고서는 집 안에 더 들어간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꼬맹이들이 안에 들어가면은 '아 나 여기 갔다 왔다.' 이런 증거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좀. 그러다 보니까 '아 뭐 하나 기념할 거를 챙겨 갈까.' 하고서 안에 들어가서 챙길 만한 걸 찾고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서 발견했던 게 저한테 얘기해 중에 저희 조그마한 네모난 성냥 담긴 성냥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성냥을 챙겨 왔대요. 그게 아무래도 제일 작고 별거 없지만 아무래도 많이 낡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기념품으로 챙겨야지 하고서는 이 물건을 챙겨서 집으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그만한 어린애가 야산에서 놀다 왔으니까 아무래도 피곤하다 보니까 집에 와서 좀 이은 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조금은 신기가 있는 친구긴 하다만이나 이렇게 잠을 자는데 그 꿈이 되게 선명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 꿈에서 동네 뒷산 그 폐가가 자기 꿈에 나왔대요. 근데 그 폐가에서 되게 엄어한 약간 탄 연기 같은 게 스물스물 집에서 기어 나오는 모습을 자기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예. 그러면서 그 스물스물한 연기가 점점 그 뒷산을 타고 내려와서 자기 집까지 오는 꿈을 한번 꿨대요. 근데 그러다가 싶어 가지고 딱 꿈에서 깨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분 나쁜 꿈을 꿨지 싶었는데 일단은 또 이렇게 하루가 넘어가고 그다음 날에 또 그냥 별일은 없었대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가 밤에 또 꿈을 꾸면은 똑같이 그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요. 그 폐가에서 연기 같은 게 스멀스멀 나오고 그게 점점 뒷선을 타고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자기 집까지 내려오는 그런 꿈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한 번은 그 꿈에서 시점이 점점 뒷산 폐가에서 자기 집으로 바뀌고 집 밖에 그 약간 하얀색 한복 같은 그 무당분들이 입으실 때 삼각형 약간 꽃갈 같은 한복 같은 거 뒤집어 쓰시고 붓할 때 입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거를 쓰고 거기서 자기 집 중심으로 관광 순례를 도는 꿈을 꿨대요. 점점 집 중심으로 빙빙 꿈을 꿨고이 꿈을 꾸고 또 깨고 또 다시 꿈을 꾸게 되면은 또 자기 주변에서 계속 그 무당분이 나타나 가지고서는 계속 집 근처에서 이상한 말을 하면서 강강레마랑 또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처음에는 한 명이 나왔다면은 점점 세 명이 나오고 그다음엔 뭐 10명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집을 빙빙 도는 그래서 자기가 꿈 시점에서 방에 누워 있다가 창문 밖을 딱 보니까 인기척이 느껴졌대요. 아이나 다를까 밖에서 그렇게 강술래하고 있던 본중에서 그 존재들이랑 눈을 마주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느낀 게 너무 선뜻했다. 너무 뭔가 잘못 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딱, 아, 진짜 이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게 꿈에서 깨야 되는데 계속 그 존재들이 자기 집을 중심으로 빙빙 돌면서 이상하게 소리를 내고 있는데 꿈에서 점점 안 깨더래요, 오히려. 예. 그리고서는 기묘하게 갑자기 또 꿈의 시점이 바뀌면서 자기가 하늘에서 집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시점으로 바뀌었대요. 근데 이게 자기 집뿐만이 아니라 동네 전체 진을 치듯이 이렇게 강강순 계속 돌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무서운 꿈이잖아요. 그래서, 아, 빨리 꿈석 깨고 싶은데 하는 순간에 자기 시야 아래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일체히 자기를 동시에 위로 올려다 쳐다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눈 나오자마자 너무 놀래서 그 꿈에서 깼대요. 근데 이 꿈에서 깨고 나서 주변에 돌아봤을 때 당연히 주변에 무언가 없었지만 자기가 깨고 정말 소름 끼쳤던 게 그 산패가에서 갖고 왔던 성냥 있잖아요. 그걸 분명 쥐고 잔 적이 없는데 그게 자기 손에 쥐고 있었고 그리고 일단 몸에서 식은땀이 엄청 났었다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순간에 예전에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 중에 밖에서 뭐 함부로 물건 갖고 오지 마라. 약간 이런 말이 생각나서 그런지 겁에 질려서 결국에는 그 뒷산 팩에 얼른 그 성냥값을 제자리 두고서는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뒤로도 엄청 큰 문제가 있지 않았지만 일주일에 가끔씩 꿈에서 그 옷을 입은 무당분들이 한 번씩 스쳐 지나가듯이 봤는데 그분들이 전처럼 자기를 이렇게 섬뜩하게 바라보진 않지만 일끔일끔 한 번씩 보고 지나가는 꿈을 자주 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나중에 그 친구도 알게 된 게 사실 그 폐가가 전에 현창 오래된 무당분의 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얘도 이 얘기를 자기 어머니한테 말씀을 안 드린 게 말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또 말을 안 했대요. 근데 좀 커가지고 어머니한테 사실 그때 당시에 일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집이 원래는 무당집이었다가 아마 그 집이 불이 나고 화가 생겨서 거기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화를 입은 곳에서 네가 그렇게 남의 물건 아무리 그 작은 성냥이라 해도 그걸 챙겨 와버리면 어떡하냐? 그런 건드리지 말아라고 경고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화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 16년이 친구 이야기인데 이 친구의 외곽대 자체가 좀 신기가 있고 좀 미신을 믿는 집안이기는 해요. 이 친구 이름이 강라고 하면은 강류가 자기 말로는 4살 때 있었던 일이라고 했었고 이 일을 어머니가 커서 풀어줬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머니께서 집을 이사를 하시고 새 집에 와가지고 집을 확인하는데 집에 밝은 나무장이 하나 있었다고 해석해요. 근데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아, 그거 뭐 한참 예전 집주인이 쓰던 장인데 그냥 뭐 왜 쓰셔도 돼요. 뭐 주인 없는 장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어머니는 마침 장이 없었던 타이밍이다 보니까 어, 오히려 좋죠. 그러면 저희가 이거 쓰겠습니다. 하고 그 나무장을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 일의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살이다 보니까네. 살쯤이면은 그래도 동네 어린이집 친구들이랑 웬만해서 놀이터에서 놀 나이 때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평소대로 막 뛰어놀고 웃고 다 뭐 떼쓰지도 않고 밖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렇게 기분 좋은 상태로 집만 오면은 애가 너무 울었대요. 계속 울었대요. 막 어르고 달래고 계속 우니까 이게 침인지 코인지가 넘어갈 정도로 계속 우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울다 보면은 진짜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 나올 정도로 위험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애가 처음에는 아픈가 싶어가지고 애를 안고 응급실에 가면은 선생님은 아무 이상 없어요. 열도 안 나고. 그래 밖에 또 나가면
얌전한데 집에만 들어오면 자꾸 미친 듯이 운다고 울더라고요. 배가 오죽하면은 너무 울어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나마 잠이 들었지만 또 잠에서 깨면은 다시 미친 듯이 오는 약간 이거의 리바이버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부모님이 이상한 감지를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어머니는 한 번쯤 의심을 해봤대요. 다른 사람이 쓰던 나무 가구를 쓰면은 안 좋은 거는 알고 있다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찰나의 아버지가 좀 미신을 안 믿으시는 쪽이다 보니까 아, 그냥 쓰자 어때? 그런 걸 못 알아 믿냐 약간 이랬는데 갑자기 애가 미친 듯이 울고 밖에 나가면 멀쩡하고 이상한 일이 자꾸 집에서 일어나니까 약간 이상하다. 이렇게 아버지도 좀 생각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외할머니께서 좀 신기가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외할머니를 집에 모시고 아, 강류 좀 한번 봐달라. 애가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좀 이런다 하고서는 외할머니께서 딱 강류를 한번 보더니만 아야, 이거 나무 귀신이다. 애한테 나무 귀신 붙었다.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일단 나는 무당 올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애 입에다가 칼을 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애 입에 진짜 임시방편으로 아마 이게 칼등을 물렸을 거예요. 칼등을 물리고서는 그렇게 좀 임시방편식으로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이게 애가 미친 듯이 울다가도 조금씩 가라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외할머니께서 이 지인 무당분을 부르셔서 집에서 실제로 구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나무 귀신을 실제로 무당굿으로 쫓아내고 그 자리에서 장을 바로 폐기 처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점점 집에서 일어났던 현상이나 애가 너무 아파했던 그 현상도 많이 줄어들고 그 뒤부터는 뭐 부모님도 나무 갈고를 잘 안 썼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 강류의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그러면 왜 하필 강한테 나무 귀신이 붙어서 애를 저렇게까지 힘들게 했던 거냐 했더니만 그게 아마 집에서 제일 기가 약한 사람이라서 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더 붙어서 아마 더 괴롭혔을 거라고. 그런 오래된 나무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원혼이 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원혼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네.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가구는 되도록이면은 손 없는 날 집에 가져 들어오든 세부지로 된 가구를 사용을 해라라고 그때 당시에 무당분과 외할머니께서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때 자기는 기억이 없지만 부모님께서는 미신을 안 믿는 아버지만큼도 다시 한번 묻게끔 만드는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집에 남아있는 가구를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나무로 된 거는 그렇지. 예, 그런 이야기가 살짝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두 가지 이야기다. 시들 아니면 대부분 하면 안 되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번내려온다님께서 들려주시니까 또, 이런 사례도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집에도 사실 지금 나무장이 엄청 큰 게 하나 있기는 해요. 네. 저게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 태어나기 전부터 사용했던 장인데, 원래 그 장이 무슨 나무 재질이어서 악귀를 내쫓고 집안의 풍수를 좋게 하는 그런 장이다라고 하시고 두고 가신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거는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점점
저 나무장이 되게 뭐랄까 기가 빨린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 나무장이 제가도 나무장한테 기가 빨리는 기분이랄까 뭔가 네. 때문에 저랑 맨날 어머니랑 스트레스 받아 하거든요. 아 저것 좀 어떻게 빨리 빼자. 저거 되게 기분 나쁘다. 네. 분명 저게 그런 나무가 아닌데 그래서 한 번쯤 좀 의심을 해 보고 있어요. 나무 가구가 오래되면 진짜 그럴 수도 있다는데.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구가 있어요. 집에. 근데 그 가구가 괜히 신경 쓰이고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 일이 없잖아요. 다른 가구에는.